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팀장 윤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은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라 공석입니다.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어 현재 지원자 공개 모집 중으로 감사팀장이 대신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년 평택 도시 구현을 목표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소통 감사 실현,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청년 평택 실현으로 시민 신뢰 구축, 그리고 고충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등 4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소통 감사 실현입니다. 소통과 적극 행정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 감사 대상 기관은 총 45개소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종합감사 수감 대상인 18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통해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보조금 집행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14회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 개선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사례 공유와 열린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명예감사관 참여를 확대하여 민생 규제 및 생활 불편 개선 제한 제도를 수시 운영하고 시민 명예감사관 성과 보고회를 통해 감사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주요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 2회 건설사업장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 공공사업장을 밀도 있게 점검하여 사업 현장의 안전성 및 부실 공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 확대 등 사전심사 강화 운영으로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전 행정 절차 및 계약심사 이행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청배기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자기 진단 제도 및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기술직 업무 담당자 맞춤 교육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무자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유형별 주요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반복적인 감사 지적과 행정 시행착오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 평택 실현으로 시민 신뢰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도 선도기관으로 도약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효성 있는 청렴실책 추진으로 부패 발생을 제로화하여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평택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감찰 책임 전담제를 상시 운영하여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동아리 운영, 청렴 토크 등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청렴 시책 추진과 시책에 적극 참여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및 청렴 채용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직원 청렴 역량 강화와 함께 자발적인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조 고충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 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미흡한 민원 처리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극 행정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토록 하고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선제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실시하고 2023년 국민권익위 주간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해소 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에서 18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관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많이 궁금한 것은 없고요.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전에 제가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하실 때 재정감사 팀장님이 하실 때는 하는 업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감사팀에서 어떤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정확히 아직 잘 몰라서요. 재정감사팀에서 어떤 감사를 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민간 보조금 받는 부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민간 보조금과 민간 단체. 네. 그러면 저희 출연 기관들에 대한 이런 사무 업무,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가 나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법정 경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정감사팀에서 하고 계시고요. 네네. 출자 출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전체에서. 네네. 아, 네, 제가 감사팀입니다. 아, 네네. 아, 팀장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지금 제가 이거를 못 읽었. 예, 팀장님이. 네. 감사팀에서 그럼 감사를 하실 때는 계정별로 혹은 비목별로 이렇게 비목이라고 하죠. 이 영수증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사를 하시는 거죠. 계약서라든지 서류 네. 하나하나 다 대조를 네, 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다. 네네. 그럼 입출금 내역이랑 카드 경비 이런 영수증까지 다 대조를 해서 하시는 네네. 거예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3개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집중해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재단 거를 보다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을 다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저희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었고, 그런데 정리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거를 감사팀에서 할 때도 정신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재단 할 때는 이제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출자 출연 나갔을 때는 지출 관련된 서류나 일반적인 서류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 저희가 그 지출 서류나 이런 거에서 약간 의구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팀에는 그 회계 프로그램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도 나가기 전에 저희 이제 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팀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에 자료를 미리 받아서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갑니다. 그게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텐데. 네, 좀 회계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재단은 많이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한번 미리 당부를 해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그 예산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회계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력도 있었고. 여기 실무자 역량 강화가 있었어요. 14페이지에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가 있었는데 기술직 보조금 업무 담당자 관련해서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보조금 관련 시스템 저희 이 나라 도우미였던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이거? 지금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로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이제 부서 내 저희 시청에서 보조금 담당자들이 이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이제 받고서 본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아니면 관리하는 사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때 참고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다른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보조금 단체 민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기관으로 1차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비 도비를 받아서 우리 지금 단체한테 사업비가 나간 상황, 정산 보고 완료가 되어서 결산이 끝난 상황인데 어떤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정되면 안 되는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다시 풀어서 전산을 풀어서 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황이라 이걸 다시 하는데 1년이 걸린 상황이 되고 서로 헷갈려서 그 시스템 업체에다 다시 전화를 이런 상황이 되고 막 이랬을 때 내부 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일단은 각 부서에서 교부 부서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보조 사업자라고 예,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보조 사업자가 1년 동안에 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산을 이제 중간 정산이거나 이런 중간에 이제 지도 관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교부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정산이 그 관련된 부서에서 그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됐는지 만약에 추진이 안 됐다라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뭐 계약을 절차를 이행을 안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거나 아니면 집행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금 용도에 사용이 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돼 있어 갖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활동을 할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하고 관이 그러니까 이 순환보직제라는 것 자체가 단점일 수밖에 없는 게 담당자분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런 서류만 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들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걸 요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들,
버튼 하나 클릭 잘못해갖고 생기는 오류들,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가는 피해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로 인해서 잘못 집행되는 예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근데 누구의 잘못이라 콕 찍기도 애매한 게 담당자가 없어요. 예전에 이랬던 담당자가 그랬어요. 했는데 그거를 새로운 담당자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막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게 지금. 제가 누구라고 지금 그렇긴 한데 이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제가 이거 근데 누구 소관인가요? 이런 거는. 요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조금 담당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자주 네.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에 했고 보통 이제 7월이나 8월에 정기 인사 있은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신규로 바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 지방 보조금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략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시스템적인 건 사실은 저희도 사실 다루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네. 서로 앉아갖고 밤 12시까지 막 이 나라 도움에 전화하고 취소했다가 집행했다가 다시 검토했다. 이 방법을 몇 번을 반복을 저도 경험을 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또 상위 기관, 무슨 기관이 나눠져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공무원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유하게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본인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고 이런 거 이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굉장히 자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공무원 말이 다 맞다라고 믿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잘못 집행됐을 때는 그 책임이 시민한테도 오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감사관의 책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교육은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회계부서에서 회계부서? 보조금을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대한 이야기가 네, 이게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지나갔는데 네, 다음에 뭐 행감 때 말씀드리든지 어쨌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더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김혜영 의원님. 그 16페이지 보면 지방세 납세제 보호관 제도가 있어요. 이건 누가 담당하시죠? 네, 저희 민원조사팀에 납세자 보호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세무 경력이 있는 6급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 세무직 6급 무보직 팀장이 이제 한 분이?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지금 이제 2022년 기준으로 39건의 이제 고충민원 9건, 한 건하고 징수유예 17건, 그다음에 납부기한 연장 3건, 세무상담 18건 해서 이제 총 39건의 이제 그 세무상담 또는 이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나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민원인이 그 제기해서 그랬을 때 결론이 주로 어떤 쪽으로 나나요? 요즘 같은 게 이제 코로나로다가 이제 경영이 어려워진 그 기업체들이 그 징수를 유예해 달라는 그런 고충 민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민원 처리를 징수 유예로 좀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경영 사정이 좋아질 때 그때 다시 납부토록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이쪽을 이용해서 세무과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유예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재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뭐 시원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일반들이 잘 알 수 있을까 하고 대처를 못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체납자가 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은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잘 활용한다면 뭐 본인의 의도대로 또 성실 납부를 하기 싶은데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한다면 서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홍보를 한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은 아마 이런 건수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요건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민원인 쪽에서 조금은 이렇게 활용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감사관에 거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나 또 의회나 그것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서로 잘하고 또 우리가 그 고충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좀 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방법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고질 민원이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힘드신 부분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아 의원님, 예. 자꾸 질문이 많아져서 이 현장 중심 사전 심사 강화라는 내용에서 공공사업 부실 공사 예방의 건설 사업장 관리 실태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 감사관에서 건설 사업장도 감사를 하는 건가요? 현장을? 공사 현장을? 상반기 하반기에서 연 2회 저희 이제 기술 감사팀에서 이제 하고 계시고요. 시민 명예 감사관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일반적으로 공사 관련돼서 이제 사업 진행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 현장 건설 사업 현장이 안전한지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그 노동력 이제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무 여건까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는 거죠? 안전관리 팀장님 분야도 있고 말씀하시려고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보통 이제 안전관리 부분이라든가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도 품질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현장 그 관리하는 현장 대리인으로서 거기에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금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재 품질이라든지 이런 기준 적합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 그런 공사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규모라든가 어떤 그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품질 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기간에 따라서 그 뭐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기나 이런 것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예,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볼 수는 있는데요. 공기에 대한 부분을 특정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제 행정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건설 현장이나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본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부분이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청렴도 등급이 또 낮은 건 아니어서 다행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365 자가학습, 카툰 영상, 동아리도 있고 아침 방송도 있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고 계시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 기간인가요? 저희가? 달성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70% 정도 되는 51개 기관이 3등급 내지 5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 2등급을 받았는데 1등보다는 못하지만 연속해서 이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 우수한 기관으로 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1등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13페이지 적극 행정 지원 확대해가지고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사전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법령이나 이제 해석 차원에서 약간 이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도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 추진하면서 이제 다수의 이제 공익에 대한 이익을 반영을 하셨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징계가 떨어지면 그 징계에 대해서 경감하는 네네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전 컨설팅 감사는 몇 차례나 정도나 많이 일단은 지난 2022년도에는 저희가 8건 8건? 네네 했습니다. 그게 많은 건가요? 어, 자체에서 이렇게 내부에서 판단하시기 이런 걸 더 많이 활용해야 돼. 많은 이제 홍보는 네.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저희랑 이제 비슷한 비슷해요? 네네 수준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 많이 지금 사전 컨설팅 감사 같은 거 많이 좀 활용하면 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좀 민원인 편에서 예? 좀 해가지고 이런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이걸 또 저기 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이걸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적극 좀 활용이 되고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거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국 행정 신고센터 운영 네네. 내부에서 하시나 보네. 이거 뭐 접수 뭐랄까 신고 접수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 8월 1일부터 8월 1일 부터. 시행된 거라서 지금 아직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1건 정도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네, 저희가 이게 지금 계속 홍보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소국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고를 하시고 그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민분들이 시청에 방문해서 웃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뭐 질의라기보다도 그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우리 평택시에서는 계속 원활하게 진행이 됐나요? 좀 축소됐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부 이제 예정대로 운영은 다 했는데 네.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감사를 연장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네네. 예. 저희가 지금 뭐 마스크도 벗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어떤 이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치명적인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국가 기준에서 뭐 마스크를 벗고 하고 했지만 그래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관실은 우리 감사관끼리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 계속 방문해야 되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감사를 나갔을 때 뭐 갑과 을이냐를 굳이 따지자면 또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마스크 써라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까지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